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좋은 도표가 언론사가 이렇게 제공한 게 있어서 이걸 보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본래 말이 좀 느리고 영상을 만들 때에 비해서 말이 좀 더 느릴 수 있어요. 들으시면서 속이 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속이 안 터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볼게요. 한미 공동성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 공동성명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 한국은 없었다. 일본은 4번을 언급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어땠었느냐?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을 강조를 했다. 일본하고서도 앞에까지는 갔죠. 대만 해협 평화 안정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일본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양안 관계, 이 양안 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게 대만 해협 평화 안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이거는 시비를 걸자고 하는 그냥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 양안, 중국과 대만을 얘기하는 거죠. 대만 해협의 평화를 강조하면 대만하고 미국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대만 해협이라는 게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해협에서의 평화가 결국에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굳이 양안 문제, 이런 식의 해결 촉구,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거예요. 중국에. 그냥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중국해, 항해 자유 등 국제법을 존중하겠다. 네, 맞죠. 이 국제법을 존중하는 가장 최근의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게 있죠.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이고, 그런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남중국해 관련해서 항행의 자유,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하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의 이 남중국해 주장을 모두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했죠.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판결을 부정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고. 멋대로죠. 이렇게 멋대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세계에서 약 한 3나라 혹은 4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 3나라, 4나라가 어디냐?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영국 혹은 프랑스, 이 상임이사국들이 좀 그런 짓들을 합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국제법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들한테 이익이 자꾸만 침해되면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국제기구도 그냥 탈퇴해버리죠. 그게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빨리 좀 힘을 갖춰서 이런저런 나라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그 중국 영유권을 우리나라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무력으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되면 전쟁해야 되겠죠. 그때쯤 되면. 그거는 중국에서도 더 이상 저는 주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 왜 이렇게 참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다르지 않는데, 이 대만 문제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도 시비 걸자고 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시비 걸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불법적 해양 활동 반대, 항행 자유 등 자유롭고 열린 남중국해 관련 공동의 이익 제약인, 요거하고 사실 다를 게 없죠. 요거를 좋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고요.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아주 시비 걸자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중국해,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홍콩에서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공동성명에서는 아예 없죠.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하고 일본 공동성명에서는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쭉 놓고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국이 목적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을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동맹관계, 한미 동맹관계가 이대로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결속하는 이런 부분을 원했던 거고요. 그 목적을 미국은 이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부분에서도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해서 양보를 해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이 또 원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 원하는 목적이 뭘까? 네, 일본이 중국하고 완전히 척을 지게 하는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루에 올라서 시진핑 옆에 섰죠.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 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교적 스탠드를 통해서 한국의 이익을 좀 더 가져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미국에게는 그것이 사전 양해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상당히 고깝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유사한 사항을 일본이 최근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중국하고 이 첨단 산업 관련한 연구, 개발 이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것도 중국 자본이 100% 이렇게 제공되는 연구 분야, 개발 분야 이런 데에서 일본의 유명 학자들 연구진을 중국 혹은 중국에 파견하거나 일본에 상주시키면서 중국 학자나 연구진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거나 혹은 일본 학자들과 연계시켜서 심지어 중국 군사기관까지 들어가서 공동 연구를 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반중을 외치고 실제로는 미국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한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아마도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았느냐. 2+2 회담에서 보면 당시 블링컨이나 오스틴도 일본에서 거의 웃지 않았어요. 거의 웃지 않았고 이번에 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스가 요시를 만났을 때도 바이든의 웃음이 아주 적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바이든의 그런 웃음이나 제스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때 한국에 아주 지능적인 보복을 한 거죠. 사드 설치하고 남북관계 파탄 내버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막루에 한번 올라갔다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죠. 사실 미국으로부터 버틸 수 있으면 좋았는데 사실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규모가 훨씬 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밀면 밀리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 정도로 버티면서 이러한 미국의 목적을 갖게 우리가 처신을 그동안 잘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권을 가지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외곽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행보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한민국은 반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번에 특히 그 미사일 지침 해소 이런 부분 상당히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산업 부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안보 부분에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부분을.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미사일이 현무포죠. 사거리가 800km, 탄두 중량 2톤. 근데 만약에 탄두 중량을 한 2, 300km로 하면 몇 킬로까지 날아갈까요? 탄두 중량을 만약에 한 400km 정도, 그러면 5분의 1로 줄겠죠. 2톤에서. 그러면 사거리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사거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미사일 부분을 제약하던 것이 풀렸기 때문에 당장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자신들의 핵심적인 수도나 군사시설 모두가 타격권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2톤이 실려있는 현무포에 그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2배가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500kg으로 줄이면 최소한 3배에서 4배는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00km를 그냥 3배만 해도 2400km인데 2400km면 일본 전역과 중국의 산업시설 거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미사일 지침 해제 하나가. 특히 현무포 같은 경우는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공격하는 무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일본이 세계 군사력이 5위입니다. 실제 이제 공격 무기가 없어서 실제 전투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지 군사력이 약한 국가가 아니죠. 지금 있는 군사력만 가지고서 일본이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하고 붙어도 아마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깁니다. 육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육군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하고 싸워도 이길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고요. 그 부분에서는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가져오는 군사적인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리고 평상시에는 말소리도 적고 이거보다 말과 말 사이에 텀을 좀 많이 둬서 얘기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해해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말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제가 평상시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해도 목이 안 아플 텐데 일반 영상을 만들 때는 한 5번 6번 혹은 10번 정도 10분 내외의 영상을 나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목에다 힘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에 좀 탈이 난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